이게 초기라면 뭐 운동이나 이런 걸로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지게 되면은 우리 몸이 거기에 적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게 만약에 이만큼이다. 근데 이게 약간 좁아졌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신경이 알아서 이렇게 딱 자리를 잡거든요. 네. 그래서 좁아지더라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초기에는 이 신경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초기에 불편할 때는 뭐 염증이라든지 부종이라고 해서 신경이 붓는 것 때문에 아프니까 네. 초기에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뭐 약이라든지 물리치료, 운동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증상을 이제 호전시킬 수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좁아지거든요. 그래서 한 20%, 30%까지 이제 좁아지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이런 기본적인 치료를 해도 잘 안 낫는 경우들이 또 좀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때는 신경이 이제 지나가는 길이 막힌 곳만 딱 찾아서 그 부위를 살짝 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수술적인 치료법은 아니고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찾아가지고 약해진 부위 그리고 염증 있는 부위를 찾아서 그 부위에 가느다란 풍선을 넣어가지고 그 부위를 벌려주는 건데 예. 이게 이제 풍선을 넣어서 벌려주니까 좁아졌던 신경이 이제 공간이 생기면서 조금 증상이 좋아지는데 풍선을 거기다 넣어놓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 풍선은 그 공간을 벌리는 용도로 쓰고 네. 그 부위가 벌어지고 나면 다시 가라앉지 않고 염증 생기지 말라고 거기다 이제 자극용액 같은 걸 넣고 염증 가라앉히는 약을 넣어가지고 그 부위가 잘 유지가 되게끔 해주고요. 네. 그리고 풍선은 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기 정도에 한 20, 30%까지 좁아졌을 때는 우리가 시술을 포함한 이제 비수술 치료를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게 되는데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너무 많이 막힌 경우들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예, 한 50% 이상 막혔을 때를 우리가 말기의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까지 좁아지게 되면은 앞서서 했던 모든 치료가 크게 효과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치료 효과를 보더라도 뭐 얼마 못 가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불편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뭐 치료하고 오면은 좀 괜찮은데 네. 뭐 2주, 한 달 지나면 또 그런다. 그러신 분 많아요. 네, 그러면 또 가서 이제 주사도 맞고 시술도 하고. 네. 근데 또 얼마 못 가서 자꾸 그렇죠. 반복되고 그러면서 낫지 않고 계속 불편하고. 그런데 딱 검사를 해봤더니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50% 이상 막혔다. 그럼 굉장히 많이 막힌 거라서 그렇게 막혔을 때는 우리 몸이 적응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협착증이 생겼으니까 네.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넓혀주면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걸 넓혀주는 방법이 신경을 주로 눌렀던 황색인대라고 하는 그 인대를 제거를 해가지고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이라고 하는 방법이고 요거를 제거하는 방법이 요새는 이제 내시경을 넣어가지고 그 부위만 구멍만 뚫어가지고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이제 상처가 좀 적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좀 빨리 회복도 하고 수술하고 나서 크게 안 아파하시거든요. 그 위험성이라든지 부담이 굉장히 낮을 정도까지 좋아지셨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우리 몸이 초기에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게 안 될 때는 우리가 그 원인이 되는 황색인대만 선택적으로 딱 제거를 해주면은 근본적인 또 치료가 가능하니까 이런 단계별로 우리가 접근해서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풍선이라고 얘기를 들으면 풍선의 크기는 얼마나인지 네. 어떤 식의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거든요. 1.5cm 정도밖에 안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게 하필이면 이렇게 좁아지니까 문제가 되고 네. 풍선은 직경이 한 1cm 정도 됩니다. 이제 그 1cm. 좁아진 공간을 넓혀주는 용도로 쓰는데 초기에 불편할 때는 뭐 먹는 약 그리고 운동 치료 그렇죠. 그리고 신경 차단술과 같은 주사 치료를 통해 가지고 증상을 이제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 그걸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나요. 네. 근데 MRI 검사라든지 CT 검사를 해서 봤더니 수술할 정도로까지 또 좁지는 않아요.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렇다고 덜컥 수술하기에는 좀 아깝고 왜냐하면 그렇죠. 수술이라고 하는 거는 몸에 칼을 대는 거니까 그래도 좀 부담스럽고 맨 마지막에 한다. 근데 기본적인 치료는 안 됐으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이제 고민이 될 때 우리가 그 좁아진 공간만 이제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그 끝에 풍선이 달려 있거든요. 그림처럼 여기 풍선이 달려 있습니다. 이 직경이 한 1cm 정도까지 벌어지는데 신경이 지나간 공간이 좁아졌는데 완전히 막히진 않았고 계속해서 불편함. 환자분은 오래 서거나 걸을 때마다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가 땡기고 저려서 터질 듯이 불편하시고 네. 그래서 오래 걷거나 서는 게 힘드신 그런 분들 기본적인 치료를 했는데 안 낫는 경우 신경이 지나가는 길 좁아진 곳을 딱 찾아서 거기다가 이제 국소 마취를 해가지고 가느다란 관을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그 부위에다, 요 부위에다가. 요 사진은 이제 시술 영상인데 이제 아래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느다란 관이 올라가서
여기 막힌 데까지 올라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먹물을 한번 싸봤더니 좁아진 공간에서는 먹물이 안 들어갈 거고 그렇겠죠. 나머지 공간에서는 이렇게 넓게 들어가거든요. 네. 마치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까맣게 위에는 이렇게 아래쪽은 보이고 허리 부분이 짤록하게 보이는 것처럼 고기가 막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부위에 이제 풍선을 넣은 겁니다. 풍선을 오. 넣어서 이렇게 그 예. 부위만 살짝 벌려줬죠. 벌려주고 풍선을 넣어놓는 게 아니라 다시 빼는데 네. 뒤로 빼면서 한번 먹물을 다시 한번 싸봤어요. 어느 정도나 벌어졌나. 그러니까 처음에 비해서 한 2배 이상, 50% 이상 이제 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렇게 해서 그동안 신경이 꽉 눌려가지고 쪼였던 신경이 풀려지게 되니까 신경의 흐름이 좋아지게 되고 신경의 흐름이 좋아지게 되니까 이제 환자분을 괴롭혔던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불편했던 증상이 이제 좋아지게 되는 그런 치료법이 풍선 확장술이 되겠고요. 네. 이거는 이제 수술로 뭐 하는 게 아니라 가느다란 관을 넣어가지고 거기를 벌려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술 시간도 빠르면 한 20분 정도면 오, 끝나고요. 네. 그날 바로 치료하고 그날 귀가도 가능하실 정도로 예. 이제 몸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우선은 기본적인 치료 충분히 받아보시기를 척추관 협착증 진단 받았으면은 해보시고 근데 계속 불편하다 아니면 반복적으로 불편하다 그런데 검사를 했더니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그럼 그 사이에 우리가 풍선 확장술이라고 하는 시술을 통해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 꼭 참고하셔서 진료 받으실 때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경이 거의 50% 정도 막혀 있으면 이제 말기 단계라고 하셨는데 황색인대 제거술은 수술인가요? 그렇죠. 뭔가를 어. 제거를 했으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수술과 시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치료를 하기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우리 몸에 뭐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변화가 있으면은 그건 수술에 해당이 되고 네. 공간이 좀 넓어지거나 염증이 없어지거나 뭔가 전후에 큰 변화는 없는데 증상이 좋아지면 네. 그건 시술에 해당이 되거든요. 예. 황색인대 제거술이니까 황색인대가 신경을 눌렀던 부위가 없어지게 되니까 구분을 하자면 수술에 해당은 되는데 네. 이것을 하는 과정이 시술만큼 좀 간단하기 때문에 오. 최근에 이 황색인대 제거술이라고 하는 치료를 척추관 협착증의 근본적인 치료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신경을 누르는 가장 주된 원인이 황색인대거든요. 네. 우리 몸에는 인대가 척추 한 분절에 6개가 있어요. 네. 이제 인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 뼈가 어느 정도 이상 이렇게 흔들릴 때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고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발목 인대 같은 거를 발목을 접질리거나 하면은 인대가 늘어났다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인대가 늘어나고 나면 발목이 이제 헐거워지거든요. 네. 척추도 인대가 잡아주기 때문에 인대가 늘어나면은 허리가 흔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허리에 그러한 안정성을 부여하는 인대가 6개 중에 5개가 인대의 역할을 하고 황색인대라고 하는 거는 허리를 잡아주는 역할은 안 해요. 네. 황색인대는 탄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움직여지면 움직이는 것만큼 인대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거든요. 스프링처럼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면 걔는 힘을 못 받으니까 네. 허리를 잡아주는 역할은 못하고 대신 척추 신경을 이렇게 덮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하필이면 얘가 나이가 들고 약해지면서 두꺼워지니까 그리고 그 위치가 바로 신경 위에 덮여서 신경을 누르게 되니까 네. 그것 때문에 협착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황색인대가 뭔지는 알겠고 그거를 제거하면은 인대인데 그렇죠. 허리가 약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저도 궁금해요. 네. 근데 황색인대라고 하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허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제거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크게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하나는 이제 절개를 해서 현미경을 보면서 하는 경우가 있겠고 하나는 이제 구멍을 뚫어서 이제 양방향 내시경이라고 해서 구멍을 뚫어서 한쪽 방향으로는 내시경이 들어가고 한쪽 방향으로는 이제 집게 같은 게 들어가서 인대를 떼내주는 거거든요. 황색인대가 두꺼워져가 노랗게 보이죠. 실제로 색깔이 노랗기 때문에 황색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대 색깔이 보통 하얀데 이 색깔만 노랗거든요. 예. 그래서 황색인대라고 하고 여기 노란 게 안으로 이제 두꺼워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죠. MRI, CT에서 어느 부위가 얼마큼 눌렸는지를 확인했으니까 그 부위에 있는 인대를 내시경이나 현미경으로 보면서 제거를 하는 거죠. 이제 혈관이 보이듯이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척추 신경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눌렀던 부위가 해결이 되니까 그동안 이제 본인을 괴롭혔던 이제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고 이렇게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을 하고 나면은 네. 신경이 눌리는 게 이제 없으니까 더 이상 뭐 그 부위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일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에 있어서 황색인대 제거술은 말기에 하긴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 치료에 있어서는 근본적인 치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색인대 제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의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황색인대라고 하는 게 뒤에 노랗게 이제 허리를 이제 신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예. 부위가 저렇게 두꺼워지면은 네.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고 저 신경이 압박을 받으니까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다리가 땡기고 저려서 오래 서거나 걷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멍을 뚫어서 그 부위를 보면서 가느다란 이제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도구가 들어가서 그 부위를 뜯어주게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뭐 뼈를 많이 갈아내거나 뭐 나사를 받거나 하는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저 인대만 제거를 하니까 신경이 눌린 게 이제 풀리게 되고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했던 원인이 근본적으로 제거가 되니까 환자분을 괴롭혔던 그런 증상들이 말끔하게 해소가 되는 거고요. 네. 그 상처는 저렇게 7mm 정도 되는 상처 구멍이 2개 정도 뚫리는 걸로 이제 치료가 끝나고 보통 이렇게 이제 양방향 내시경 황색인대 제거술을 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보통 한 이틀 정도 있다 퇴원도 가능하시고요. 네. 당일날부터 바로 걸어 다니시기도 하세요. 어머. 왜냐하면 이제 상처가 적고 그만큼 정상적인 조직의 손상이 적기 때문에 그렇죠. 회복이 그만큼 빠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수술 때문에 하고 나면 허리가 또 아파서 또 보조기도 오래 차고 맞아요. 내가 거동도 못 하는데 이걸 또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나 아프긴 한데 이런 고민들 때문에 또 수술을 못 하시는 경우들도 많고 하고 나면 되게 아프다고 하니까 좀 이렇게 겁도 내고 약간 거부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네. 이런 이제 치료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낮췄거든요. 음.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퇴행성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 동안 우리가 기다려주고 보존적 치료라고 해서 뭐 먹는 약, 주사 치료 해보시는 거 당연히 해보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안 되면은 계속해서 참지 마시고 네. 이제 치료 방법들이 조금 간단해지면서도 부담이 줄었기 때문에 치료 받으시면은 척추관 협착증의 근본적인 치료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가 좋은 사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또 많이 하고 하시다 보면은 디스크가 이제 약해지게 되고 약해진 디스크를 붙잡아 주려고 일을 우리 몸에서 스스로 하다 보니까 두꺼워진 인대가 신경을 누르게 되면서 허리 아픈 건 좀 덜해졌는데 이제 다리가 저리고 땡기고 하는 증상, 이제 걷기가 힘들고 다리가 땡기고 저리고 감각도 떨어지고요. 허리를 펴면 통증이 좀 심해지십니다. 그쵸. 이 가장 전형적인 이제 척추관 척추관 협착증 협착증. 증상이고 굽히면은 이제 증상이 좀 나아지죠. 네. 양쪽 다리가 다 저리고 아파서 오래 서거나 걷기가 힘들고 걷다 쉬었다를 반복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걷다 쉬었다를 반복을 하는 거를 우리가 간헐적 파행이라고 그러는데 네. 오래 서거나 걷는 게 이제 힘들어질 정도로 불편한 증상이 있었던 경우죠. 환자분은 열심히 치료 받으셨습니다. 뭐 약도 드시고 운동도 하고 네. 그러면 또 조금 나아지셨어요. 예. 그리고 또 너무 심할 때는 뭐 가까운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그러면 또 나아지시다가 그렇게 이제 계속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점점점 이제 치료를 받고 오면은 괜찮다가 얼마 못 가서 뭐 한 달 정도 좀 괜찮다가 이제는 2주도 안 가고 이제는 주사 맞을 때만 좀 괜찮고 집에 오면 또 불편한 게 지속될 정도로 그렇게 통증이 심해지셨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를 이제 MRI를 찍어서 정확하게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도대체 어느 정도 눌렸는지를 확인을 해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요거는 척추를 가로로 잘라서 봤을 때 모습인데 요 검정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디스크가 있는 위치고 네. 그 아래쪽에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신경이 지나가는 게 삼각형으로 좁아져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좁아지냐? 원래는 요 공간도 약간 넓게 보여야 되는데 요 노란색이 황색인대가 두꺼워져가지고 안으로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네. 양쪽에서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제 신경이 압박이 되면서 오래 서거나 걷는 게 힘들어지는 신경 압박 증상이 생겼고 결국은 협착증 말기로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황색인대를 제거를 해주면은 오른쪽 사진처럼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그 빨간색으로 보였던 삼각형으로 보였던 부위가 파란색 오. 점선처럼 굉장히 넓어진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이 척추관 협착증에서 시행하는 황색인대 제거술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디스크에 절대 칼을 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경이 지나가는 게 이 뒤쪽에서 신경이 눌리는 거기 때문에 뒤쪽만 해결해 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사를 받거나 인조 디스크를 넣으면 이 디스크를 싹 긁어내고 거기다 쇠를 받기 때문에 디스크에 손상이 생기고 회복도 오래 가야 되고 굉장히 이제 그로 인해 가지고 후유증도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인대만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디스크는 그대로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술도 비교적 간단하고 디스크를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허리에 힘을 바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에서 힘을 받는 곳이 디스크이기 때문에 디스크를 건드냐 안 건드냐가 허리에 중요하네요. 힘을 쓰냐 안 쓰냐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황색인대 제거술 같은 경우는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하는 황색인대만 선택적으로 제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힘도 바로 쓸 수가 있고 뭐 일하시는 거 뒤에 상처만 좀 아물면 바로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황색인대 제거술 양방향 내시경 치료를 통해 가지고 치료를 해드렸고 그러고 나니까 신경 눌리는 게 해결이 됐으니까 오래 서거나 걷는 것도 가능하고 디스크를 건들지 않았기 때문에 힘쓰는 것도 가능. 나이도 젊기 때문에 그렇죠. 일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네. 거기에 딱 맞춤형으로 잘 치료를 해드렸고 예. 잘 회복하셔서 지내고 계시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뭐 피부 관리도 그렇고 관리하려는 노력하잖아요. 네. 척추 노화도 좀 관리할 수 있을까요? 이제 서서 걷는 게 허리 건강에 제일 좋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여력이 되면은 서서 걷는 거, 걷는 거. 네, 허리 따뜻하게 어깨 펴고 걷는 게 척추의 밸런스를 잡아줘 허리를 건강하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고 나서 그 운동 하겠다고 그러면은 그건 좀 늦는 거고 그렇죠. 아프기 전에 하시고요. 아플 때는 좀 쉬었다가 아니면 치료 받고 다시 괜찮아지면 그 운동 하시면 좋고요. 그렇게 관리 잘하면은 허리 통증 없이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